네, 한국 BNC 차트 분석 짧게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한가 맞아서 영상을 제가 올렸었죠. 유중 그리고 장난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유중 때문에 하한가는 제가 많이 못 봤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반등의 가능성도 보기는 했죠. 그렇기 때문에요. 자, 아무튼 뭐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이전의 흐름도 그랬지만 계속적으로 악성 매물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쉽게 가기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은 단타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때 그 저항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반등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슈로 다시 한번 상승을 했고, 유중악재, 잠깐만, 이 2달밖에 안 되는데 사건이 많이 터졌네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자, 이어서 유중악재가 터졌고,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고, 이제 여기서 매물대가 이제 악성 매물이 많을 거예요. 또 이때 제가 종가 매매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종가 매매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장중에도 많이 샀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자체가 큰 저항이라서 이제 이 흐름상 이 저항에 대한 영향권 안에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슈팅보다는 밀리고 만들어갈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봅니다. 몇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제대로 된 기술적 반등이 나왔냐? 안 나왔어요. 이 회사 자체가 특별히 악재가 있던 것도 아닌데, 이제 다른 곳에서 뭐 치료제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반등이 나왔지만 이 하락한 폭에 비해서는 이 반등이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바닥 잡고 보합으로 가는 게 제일 그나마 나을 텐데, 보합도 아닌 우리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 하락을 그대로 또 정면으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결국은 제자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전에 하락했던 이 구간에 다시 온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지금 이 구간에 있는 거예요. 이 구간.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으면서 다시 이 가격에 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주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차트를 봤지만 신풍제약도 굉장히 악질적이었는데 이 주식도 굉장히 악질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공시 타이밍도 그렇고, 주가를 올리고 나서 밀린 이런 그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게 절대로 일반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시가총액 그러면은 뭐 의미는 없다라고 제가 늘 말하긴 하지만, 시가총액 그래도 의미가 없냐?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제 1조가 넘어가는 차트고 회사인데, 이전에는 더 1조가 아니라 이전에는 1조 8천, 9천 됐겠죠. 2조 가까이 됐을 겁니다. 2조 가까이 되는 물량 자체가 이 회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 자체를 정상적인 판단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어떤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영역은 지나갔어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승 영역은 지나갔고, 이제는 이제 뭐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내가 이곳을 이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매물대 분석을 좀 아까 했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하자고 하면, 일단은 이때의 반등이 주었던 그 구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등이 주었던 이 구간에서 반등과 큰 상승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매물이 꽤나 악성 매물로 이제 적용을 했단 말이죠. 이 구간이세요. 자, 그럼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파가 있던 이런 긍정적인 흐름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이건 악재, 어디까지나 악재이기 때문에, 자, 악재 받고 나서 이 악재 매물 소화하고 다시 여기 2만 한 2,400원 정도를 다시 올라와 줬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려면 이 아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좀 놀면은 좀 곤란하긴 합니다. 차라리 지금부터 슈팅을 가기도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매물대 때문에 이제 이 매물대 자세히 좀 볼게요. 이제 이 매물대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소화하냐, 그리고 이 22,400원 가격을 어떻게 방어해 주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물론 여기 영향 압박 받으면서 밀리면서, 그러면 이제 세력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내일이죠. 내일 장 초반에 좀 띄운 다음에 밀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매물을 한번 소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를 한번 두들겨 맞긴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두들겨 맞을래? 시초에 맞을래? 아니면은 시외에서 맞을래? 세력 입장에서 빠르게 가격을 탈환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요? 시초에
슈팅을 쏜 다음에 그 다음에 두들겨 맞고 어느 정도 가격 방어하는 그런 그림으로 나오는 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인 거죠. 저항을 안 맞고 바로 간다는 건 좀 욕심이고요. 저항을 맞긴 맞는데 장초반에가 제일 활발하잖아요. 그때 슈팅을 쏴서 이쪽 매물을 싹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저앉는 겁니다.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주저앉을 거예요. 주저앉으면서 이제 물량들을 다 흡수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압박을 주면서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22,400원 부근을 좀 지켜주면서 종가까지요. 그렇게 지켜주면서 가면은 좀 제가 봤을 때 승산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이전의 흐름에서 반등이 거의 안 나왔다시피 다시 여기로 온 거랑 마찬가지고 나와봤자 한 요 정도만 오른 게 뿐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 뒤로 반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뒤로 반등이 나오면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2차 랠리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완전 재료가 죽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또 코로나 영향권 안에 있잖아요. 겨울이니까 완전 재료가 죽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힘을 발할 때 또 금방 오르는 경향도 있어요. 테마주들이요. 이번에 오미크론 아직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시젠이나 뭐 현대바이오나 또는 뭐 랩지노믹스나 이러한 종목들의 상승 움직임이 적지 않았잖아요. 자, 움직임 보십시오. 강했잖아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테마를 받아서 일시적이지만 강했단 말이죠. 이러한 강한 움직임에 내재된 힘이 한국 BNC에게 무조건 있어요. 얘는 갖고 있어요. 그 힘을. 아직 근데 제대로 그걸 안 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재료도 재료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세력의 성격상 봤을 때 운영하는 그 스타일을 봤을 때 신풍제약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신풍제약도 움직임을 보시면 막 절망을 줬다가 오를 때 또 강하게 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내재된 힘들이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는 거죠. BNC. 네, 하지만 주요 매물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좀 잘 지켜주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 흐름에서 또 벗어나서 뭐 알 수 없는 흐름으로 밑으로 또 흐르게 되면요. 신저가를 한 번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여기서 흘러내려서 이 슈팅 수급 있잖아요. 이 거래가 또 안 들어오는 선상에서 시간을 보내면 이 신저가를 한 번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받쳐주면은 신저가보다는 보합으로 갈 거고요. 지금 시장이 또 흔들고 있잖아요. 이 흔드는 속에서는 신저가를 한 번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한 번 더요. 그러한 좀 악질적인 주식이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예, 이런 악질적인 주식은요.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일반 가치 있는 회사, 좋은 회사들은 어쨌든 뭐 우상향 가긴 하는데 이렇게 막 흔들고 막 멱살 잡고 이런 주식들은 정말 좀 단단한 마음으로 투자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본인도 힘들고 계좌도 더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정신을 더 차리고 쉽게 막 매도하려고 하지 말고 좀 반등 어느 정도 구간 나오는지 보고 지켜도 보고 또 내가 버틸 수 없는 구간에서는 일부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BNC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